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선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46강 자기견의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서강대 기출문제네요. 지난 시간에도 기출문제가 서강대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서강대는 지금은 이렇게 500자, 600자로 내질 않고 한 800, 900자로 분량이 조금 긴 편인데요. 제시문 간의 어떤 관련성과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학이 바로 서강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많이 쓰려고 하지 말고 제시문에서 의도한 것에 한 발짝만 더 나간 방향의 어떤 글을 쓰면 된다. 대학이 딱 그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제시문이 4개고 500자, 600자 글인데 500자, 600자 글인데 자기견해를 많이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분량상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대학은 그 학교에서도 발표했지만 첫째가 정확한 독해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독해에 기반해서 조금만 더 심화시킨 생각들, 즉 제시문에 언급되지 않지만 합리적으로 유추 혹은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써준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논술 실력 향상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죠. 나다라에 지적된 현행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러면 나다라를 통해서 보면 현행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서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의 정신이 구현되기 위한 사회와 시민 각각의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 논술하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질문에 대한 답에서 사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시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라가 분명히 나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글 전체 500자, 600자 분량을 놓고 보면 나다라를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 200자 아니면 300자. 그죠? 그 다음에 시민의 방향에서, 사회의 방향에서 노력해야 될 거 150자. 시민의 방향에서 노력해야 될 거 150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량 배분을 미리 좀 해놓으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논제를 보면 항상 분량 배분을 좀 해 두시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점. 대략 한 300자 정도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사회의 노력 150자. 그죠? 시민의 노력 150자. 자, 사회의 노력, 시민의 노력 150자 이렇게 하면 150자면요. 여러분들 한 문장을 쓰시면 보통 50자가 나와요. 3문장 아니면 2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다라 각각 정리하는데 그냥 한 문장 정도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분량을 어느 정도 쓰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차근차근 문제를 보면서 가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지 보죠. 가를 보시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가가 그냥 딱 하나네요. 헌법 1조 1항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뭐 읽어보시면 뭐 내용이 많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헌법과 관련된 해설된 책은 어마어마하게 두껍죠. 한 1000쪽이 넘어갑니다. 유명한 헌법 관련 어떤 참고서들 보면 그만큼 헌법은 이렇게 개념, 상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이해하려면 폭넓게 좋은 공부를 해야죠. 가의 정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신이 도대체 뭔 정신이에요? 그죠?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말할 때 이 정신은 뭐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죠. 뭐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이렇게 잡으시거나 아니면 다르게 잡으셔도 틀린 건 아니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이 뭐죠? 민주. 민이 주인이고 공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죠. 그죠? 국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게 민주의 의미입니다. 공화국의 의미는 뭐예요? 공화국. 함께 잘 사는 나라. 대등하게 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민이 주인이야. 내가 주니까 내 맘대로 해. 아니야. 나도 주인이지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도 주인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주인과 주인끼리 잘 합의하고 상의해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겠죠. 그죠? 이 공화국의
대비되는 말이 뭐예요? 전제, 독재잖아요. 독재, 전제정, 독재정, 뭐 과도정 이런 것들이 공화국에 대비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요 이야기다라고 정리를 1차적으로 하시고, 자, 논제가 요구한 거 나다라에서 지적된 현행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정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나다라를 읽을 때는 뭘 해야 돼요? 현행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잡는 방향으로 텍스트를 읽어야 되겠다.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화국의 시민적 덕성, 즉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에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 즉 정치라고 하는 것은 공공선에 봉사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 시민적 덕성은 공화정부의 토대이다. 그러니까 시민적 덕성, 사람들이 어떤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라는 시민들의 어떤 각오와 노력은 기본적으로 공화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덕성이 되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어떤 의지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이익만 챙기면 어떻게 돼? 이명박, 박근혜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정치가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공화정이 후퇴하게 되죠. 그래서 촛불 집회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말이 왜 나왔겠어요? 민주공화국처럼 운영이 안 되니까 나오는 거지. 하지만 요즘 정치 사상가들 사이에는 공화주의의 저자들이 이야기하는 시민적 덕성이라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거나 위험스러운 것이 실현 불가능하면서 동시에 위험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펴져 있다. 시민들한테 권력이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의 현태는 어떤 시민들한테 권력을 넘겨도 괜찮을 정도로 시민들의 의사나 어떤 의견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과학기술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정치가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어떤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들을 일부러 질질 끌죠. 왜? 뭔가 똑똑한 사람, 엘리트들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니 무식한 대중들이 정치를 어떻게 해? 이런 마인드가 어때요? 정치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죠. 즉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들은 개별 집단의 이해에 묶여 공공선을 추구할 동기를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이익 챙기느라고 먹고 살기 바빠서 공공선을 추구하기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다른 데 대해서 덜 관대해지고 열광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끝으로 그들은 그렇게 시민적 덕성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될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국에는 오늘날 어떤 공화주의가 잘 작동되지 않는, 현대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개별 집단의 이해관계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공화정이 잘 안 된다. 개별 집단, 오늘날 민주주의가 어떤 문제가 되는 문제점은 어디에 있나요? 개인의 이익, 개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 그죠? 이거 큰 문제죠. 개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 개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죠? 또 제시문에서 말하는 문제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뭔가 자기 상대에 대해서는 덜 관대해지고 자기의 것에 대해서는 열광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덕분에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민들의 민주주의의 문제점 여기다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써있으니까. 시민들의 자유가 제한될 위험이 있다라는 건 뭔 뜻이냐면요. 개별적인 사람들의 어떤 자유들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민적 덕성, 공공선에 봉사하는 어떤 시민민주주의가 이렇게 자리 잡아버리면 시민들이 내 의지대로 마음껏 소비하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제약되지 않겠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사실 뒷부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어찌됐건 나 제시문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별적인 어떤 개별 집단의 이해에 묶여서 공공성을 추구할 어떤 동기들이 사라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이익 챙기느라고 다른 사람의 이익 신경 쓸 그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공선이 아니라 공공선과 대비되는 개별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큰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 보겠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발달하기 시작한 오늘날 민주주의가 다른 사상과 결합되며 발전하면서 민주주의의 정신을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래서 산업화가 되면서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는 야경 국가론이 태동되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자유주의의 물결은 어떤 거예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 이 전형적인 누구의 논리죠? 기업들의 논리죠. 왜? 국가가 기업들을 통제하고 제한을 하니까 기업이 자유로운 돈벌이를 못한다. 그러니까 기업이 돈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 좀 해줘.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국가의 힘은 줄어들고 기업의 힘은 거대하게 커집니다. 오히려 그래서 기업이 오히려 국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서 개인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광장에 나가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은밀한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자유를 탐닉하느라 정치를 잃어버렸다. 앞에서 말한 건 뭐죠? 공공성이 사라진 거야. 누가? 시민들에게 있어서. 즉,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 시민들이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어떤 의지, 노력,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야, 난 내 이익만 챙길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실 까놓고 이야기하면 쉬운 정치가 아니에요. 어려운 정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여전히 박근혜를 지지를 해요? 강력한 어떤 지도자가 있으면 나는 편안하게 그냥 내 할 일만 하면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 정서에 부합하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건 민주주의는 머리를 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민주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치자가 제대로 된 사람을 뽑는 게 사실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신경 덜 쓰게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이제 공자라든지 맹장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죠.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의 어떤 핵심을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때 자유주의가 민주주의의 약화를 초래한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인의 어떤 자유고 민주주의는 정치에 있어서의 어떤 대등함이죠. 그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민주주의, 정치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어떤 대등한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약화된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간섭으로부터의 어떤 자유라는 소극적 자유. 그러니까 오늘날 민주주의는 제발 방해하지 마. 내 구속,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만 강조하는 것이 어떤 근대 민주주의의 이념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어떤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서 소극적 자유가 하나의 보편적인 어떤 권리로서 확대된 겁니다. 그러나 이 소극적 자유만 강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어떤 정치를 불편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죠. 따라서 다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어떤 건가요? 다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소극적 자유의 강화입니다. 그 결과 어때요? 공공성의 훼손이죠. 그죠? 그래서 정부의 역할의 축소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현대 민주주의에 있어서 어떤 정치가 사람들의 어떤 의도를 이렇게 배신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나의 어떤 자유를 이렇게 실천하기를, 정치적 자유를 실천하는 걸 기본적으로 힘들어합니다. 평상시에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자유주의가 늘어나고 민주주의가 약화되는.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소극적 자유가 강화되고, 반면에 정부의 역할이 축소된 것이 오늘날 어떤 다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라를 보겠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자신의 것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도 생각하고 챙겨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 공화주의는 이렇게 인간이 선하다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죠? 이게 민주주의의 어떤 이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나라는 다름 아닌 공동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누구도 서로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나라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대등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의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종국에는 그 자유를 더 안전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자유를 위한 질서죠, 그죠? 그죠? 자유를 위한 어떤 규칙 규범입니다. 이렇게 공화주의는 자유를 단순히 간섭의 부재가 아닌 자의적 지배의 부재로 본다. 자,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간섭의 부재, 즉 정치나 국가나 정부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간섭하죠. 예를 들어 안전띠를 매면 안 돼, 신호를 지켜, 이건 간섭이에요. 그러니까 간섭이 국민을 통제하는 건 아닙니다. 자의적 지배의 부재를 공화주의라고 봐요. 자의적 지배. 예를 들어 강력한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지배를 해. 그건 뭐예요? 독재지, 독재. 그래서 공화주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자의적 지배를 없애는 게 공화주의의 이점이지 간섭을 하지 않는 걸, 간섭하지 마라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어떤 국가는 합리적인 간섭,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간섭은 용인하는 것이 공화주의의 어떤 이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의적 지배를 막기 위한 간섭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공화국 시민들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시민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 왜 이 말을 하죠? 여기 있잖아. 사회와 시민이 해야 될 방향. 시민들이 의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행하는 정책들이 자의적 지배인지 간섭의 부재인지 끊임없이 어때? 자각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는데, 첫째, 그것은 소화병적인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대의가 우리를 선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한다는 자기 확신. 즉,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대의를 지킨다면 그것이 나와 우리 사회에 큰 이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에 가가지고 막 야근을 하잖아요. 막 열심히 야근하려고 그래. 그러면 외국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온대요. 너는 우리가 지금 100년 동안 쌓아온 노력들을 망치고 있어. 퇴근해서 집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 100년 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어떤 문화, 노동자들의 권리, 이걸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 둘째, 그것은 그러한 대의를 침해하는 세력에 맞설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죠? 대의를 침해하려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 무슨 뜻이에요? 자의적인 지배를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촛불 들고 저항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세력이 등장할수록 시민군을 조직하고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강력한 지도자, 그러니까 독재자가 등장할 때 시민들이 강력하게 저항하면 독재자가 나올까요? 아니에요. 강력하게 저항을 못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다라에서 지적된 현행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다에서 지적하는 것은 사람들이 개별 집단의 이익을 중요시 여겨서 대의를 무시하는 것. 그리고 다에서는요, 어떤 소극적 자유를 추구하면서 어떤 공적 영역의 어떤 자유, 시민 정부의 국가와 정부의 역할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어떤 문제점. 다에서는 어떤 대의를 위해서 어떤 자의적 지배에 저항하지 못하는 어떤 시민들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다라를 공통적으로 지적된 어떤 현행 민주주의의 어떤 문제점을 하면 개인의 이익에 빠져서 공공성을 무시한 정책, 제도, 시스템, 정치가 시행되는 문제점.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행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개인의 이익, 집단의 이익이 정치를 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에 빠져서 어떤 공공선을 무시하는 어떤 정책, 제도, 시스템이
시스템을 이루는 어떤 정치가 시행되는 문제점을 나다라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회와 시민의 각각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되나요?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돼야 되죠? 사회는 어떤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를 적극적으로 만들고요. 그죠? 공무원들의 각종 어떤 비리나 어떤 문제점을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시민들은요, 단순히 자기 이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 대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자의적 간섭과 어떤 자의적 지배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막 쓰려고 하지 말고 텍스트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구성을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쓰시고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자, 붙여봅시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에 빠져서 공공선을 무시하는 정책. 이게 어디 갔죠? 아, 여기 있군요. 제가 열심히 워드로 쳤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프레지가 이렇게 가끔가다 한글 입력이 안 되는 오류들이 떠요.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걸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 정도로 합시다. 어찌됐건 간에 사회가 해야 될, 시민이 해야 될 방법을 이야기했잖아요. 사회는 어찌됐건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죠? 국민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 각종 비리라든지 뭐 공무원의 비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감찰할 수 있는 통로, 즉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가급적이면 넓게 해주는 게 사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죠? 시민들은요, 사회 전체, 자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떤 공공선을 끊임없이 자각을 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어떤 대의나 혹은 간섭 혹은 자의적 지배 이런 것들을 정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의적 지배를 하는지 아니면 합리적인 간섭인지, 대의에 따른 정치를 펴고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따져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회에 이렇게 참여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떻게 되죠? 민주주의가 발전하겠죠. 자, 그러면은 대학이 묻는 건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어떤 이념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함께 잘 사는 나라, 대등한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화국을 실현하려면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사고방식,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깨어 있어야 되는 어떤 것,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끊임없이 내면화. 내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지킬 때 우리 사회도 이익이 되고 나 또한 이익이 된다는 걸 끊임없이 내면화하고, 뭔가 부당한 짓을 하면 끊임없이 맞설 수 있도록 어떤 세력화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시도 속에서 비로소 민주공화국, 즉
민주공화국의 어떤 정신, 민이 주인이고 공화국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방향이 잡히지 않겠냐. 자, 그래서 이런 글을 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나에서는 반드시 뭘 찾아야 돼요? 공공선이라는 말을 반드시 좀 써먹어야 돼요. 공공선, 개별 집단의 이해를 넘어서는 어떤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어 이걸 반드시 써먹어요. 다를 쓸 때는 뭐 어때요? 소극적 자유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소극적 자유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을 확대하는 국가와 정부의 어떤 적극적 역할이 반드시 어때요? 논의 과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라에서 이야기될 때는 어떤 간섭의 부재, 자의적 지배, 간섭과 자의적 지배라는 개념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다라를 언급할 때 중요한 어떤 개념어들 있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써먹어야 됩니다. 제가 형광펜으로 칠한 이런 개념들 있죠. 이런 개념들을 대학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런 개념들을 학생이 이해하고 자기가 소화해서 글을 쓸 수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글을 쓸 때요, 뭔가 어려운 말 나오고 있어 보이는 말 나오잖아요. 그것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 자꾸 쓰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학생들은 어려운 말이 나오면 피해 쓰기에 바빠요. 이 말 빼고 써봐야지. 이 말 빼고 써봐야지. 자, 출제자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학생들한테 제시문에 어려운 말을 조금 넣어봐요. 넣어보고 그 넣어본 말을 학생이 잘 소화해서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개념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출제자가 던진 미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잘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은 어떤 미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요리하고 잘 소화하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는 어떤 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대략 이렇게 정리하고요. 궁금한 건 논법닷컴으로 질문하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46강 자기견의 5번째 문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